코카콜라 레시피를 이렇게 알려준다고? 비밀이 아니었다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습니다. 이제는 챗 GPT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제 주변을 보면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전 세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10억 명 되는 거 지금 뭐 한두 달 안에도 금방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세이나 스피치 써줘 뭐 이런 거 다 되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블로그 100개를 다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빌 게이츠의 관점으로 에세이를 써줘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줍니다. 얼마 만에? 바로. 제가 지난 며칠간 이걸 사용해 보면서 와, 이거는 잘 사용할수록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10가지 정도의 예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나도 당장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바로 가보죠. 구글에다가 챗 GPT라고 치시면 돼요. CHAT GPT 이렇게 치시면 메뉴에 이렇게 GPT가 나오는데 요거 클릭하시고 Try Chat GPT라고 하시면 이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면 되는데 그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챗 GPT에 들어오면 요 하단 여기 있죠. 여기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선은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물어보면 얘가 한글로 대답해 줄 때도 있고 영어로 대답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한글을 구글이나 네이버 번역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전환해서 입력을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텍스트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글을 대신 써줄 수 있단 말입니다. 언어 간의 번역은 당연히 가능하고 AI 언어 모델과 채팅 및 대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부터는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데 평점 높은 영화 3개만 추천해주고 주인공이랑 감독도 알려줘 하니까 이렇게 쭉쭉 나왔죠. 노트북이랑 라라랜드랑 500일의 여름 요거 3개를 추천해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까지 같이 알려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노트북은 Stories about a young couple who fell in love during the 1940년대에 사랑에 빠져서 같이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라라랜드는 이 재즈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고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죠. 그리고 내가 3개가 아니라 30개가 필요하다? 3을 30으로만 바꾸면 목록이 쭉 나오겠죠. 질문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베스트 로맨스 영화 30개만 추천해줘 라고 하면 이 영화들 뭐 저도 못 본 영화들이 많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영화 제목만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한다 그럼 디테일한 입력값을 넣으면 바로바로 디테일한 결과값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다가 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나올 때는 여기 스탑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AI 음성 비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리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 근데 지금 시리는 우리가 하는 얘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에 결합이 된다? 그러면 뭐 완전 인공지능 비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렇게 입력해봤습니다. 책 타이탄의 도구들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주고 서평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수준,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 대학생 수준으로 각각 써줘라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초등학생 버전, 중학생 버전, 고등학생 버전, 심지어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한국인 버전, 미국인 버전, 영국인 버전으로 써달라고 하면 얘가 또 그렇게 써줍니다. 자, 결과값을 봅시다. 자, 초등학생, 타이탄의 도구는 팀 페리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팁 모음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초등학생 치고는 좀 잘했는데? 중학생, 자신과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전 세계의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과 통찰로 가득합니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고등학생을 볼까요? 포괄적인 안내서입니다. 이런 단어 들어가죠. 저자인 팀 페리는 기업가, 운동선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성과자들로부터 이 책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대학생은 봅시다. 대학생은 약간 길어요.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와, 이 서평을 기계가 썼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약간의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합니다. 아이폰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관점에서 서술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런 속도로 글을 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알려면 아이폰의 역사도 알아야 되죠. 빌 게이츠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안다는 거예요. 기승전결도 완벽합니다. 자,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007년 애플이 선보인 아이폰은 기술과 휴대폰의 세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아이폰의 개발과 영향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관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이폰은 이전에 휴대폰이 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사용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컴퓨터가 되었다. 빌 게이츠 관점에서 아이폰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빌 게이츠의 관점을 얘가 만들어낸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발빠른 학생들은 이미 챗 GPT로 에세이를 만들어서 과제 내고 다 하고 있고 이제 AI의 시대가 진짜 온 겁니다. 제가 코딩을 워낙 잘 몰라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코딩 하나를 찾아가지고 야, 이 코딩 뭐에 대한 얘기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코딩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코딩이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 이러이러한 코딩을 짜줘라고 하면 짜주게 된대요. 그 작업을 위해서 IT 개발자 수백 명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모르는 영역이지만 그 코딩 정보 체계가 완성이 되면 조만간 되겠죠.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A라는 홈페이지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력서를 써보겠습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어요. 구글에서 일하고 싶은데 에세이를 좀 써줘봐. 나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3년 일하면서 페이스북 사용자 5%를 증가시켰어. 내 키는 웃기지만 내 키는 183이고 조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운동은 좋아하고 특히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줘 라고 하면서 디테일한 설정,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무엇이야 라는 거를 전부 다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쓰는 거 보세요. 자, 보십시오. 구글은 혁신, 창의성, 최첨단 기술의 대명사입니다. 일단 구글에 지원하는 걸 이렇게 살짝 뽐뿌 주고, 나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마케팅 관료자로서 저의 기술과 경험이 구글의 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자기소개서죠. 특히 제가 구글에서 일하는데 관심이 있는 이유는 회사가 혁신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창의성이 구글의 키워드라는 것까지 캐치를 해서 그것과 나의 커리어를 매칭을 시키죠. 저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면서 오디언스와 공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말 저는 한 적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실행하는 일을 담당했으면 무엇이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지 파악하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두루뭉실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진 않는데 그거는 내가 입력값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여가 시간에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키가 183으로 많은 실체 활동에 유리하며 스포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저에게 건전한 경쟁 정신을 심어주었고 구글과 같이 급변하고 도전하는 작업 환경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매칭시켜줬어요. 진짜 배운 사람 티가 팍팍 나게 에세이를 써줬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저보다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연설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 연설이 있거든요. 진짜 호기심에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연설문 스크립트 그리고 요약본을 써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스크립트를 쭉 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스탑 제너레이팅 하고 스크립트는 제외하고 서머리만 달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2005년에 했었던 스피치에 대해서 서머리를 얘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얘가 이걸 쓰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나요?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삶의 교훈을 제공하는 매우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연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중 하나는 점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커넥팅 닷.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캐치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뭔가 팀을 짠다거나 아니면 가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네이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 400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미라클 모닝 팀 30개만 추천해줘 라고 이제 했더니 와, 이거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플랜 B는 뭔데, 플랜 C, D, E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사들은 진짜 학을 떼잖아요. 근데 챗 GPT는 그런 거를 학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면은 예시가 쭈주룩 나와버리니까. Rise to the top, rise and shine, morning motivators, morning motivator, 이거도 MOMO 이 라임을 좀 맞춘 게 아닌가. 여기 봐봐요. 약간 여기도 SS, DD, BB, 약간 얘가 라임까지 맞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네이밍인지까지 알아 맞추는 거지. 얘 무슨 와 라임까지 맞추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네이밍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람들한테 맡길 필요 없이 여기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블로그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3개에 대해서 각각 매거진 형식의 블로그를 만들어줘. 일단 누가 상사가 이렇게 지시한다? 그럼 바로 퇴사죠. 근데 얘는 퇴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가했어요. 각각 블로그에는 음식의 유래와 재미있는 사실, 그리고 레시피와 맛이 어떤지도 알려줘. 이렇게 얘기해줬더니 얘가 김치, The Heart of Soul of Korean Cuisine. 야, 김치가 한국 사람들의 이런 소울푸드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면서 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치의 역사, 그리고 펀 팩트 말해주고 레시피를 밑에 쭉 써줍니다. 여기에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얘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다음 바로 비빔밥으로 넘어가네요. 자, 스탑 제너레이팅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음식 3개에 대해서 써줘라고 했잖아요. 한국 음식 30개에 대해서 써줘라고 하면 30개가 쭈루룩 나오겠죠. 이렇게 쭉 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딱 오면 블로그 30개 업로드만 걸어놓으면 끝. 블로그로 쉽게 돈 벌기, 내가 볼 땐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코카콜라 레시피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혹시 코카콜라 레시피를 알고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코카콜라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지금 얘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레시피를 이렇게 알려준다고? 비밀이 아니었다고? 얘가 뭐라고 한 거냐면,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습니다. 보세요. 코카콜라의 정확한 제조법은 회사에서 철저하게 보호되는 비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쭉 나오고, 이런 성분의 정확한 비율과 추가 성분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2명뿐이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같은 비행기에 절대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코카콜라 레시피만 물어봤는데 내가 궁금해하고 흥미있어 할 만한 것들을 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와, 졌다. 이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정말 무섭다라는 거였어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 모든 방식이 다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고, 기업들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 그리고 어떻게 가공하는지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블로그 50개, 100개 만드는 거 얼마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생성되겠어요? 그 진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우리 이제 교육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그거를 컨트롤 하잖아요. 이 AI 기술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으면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음 달에 4.0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최신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말 다 했죠. 완전 개인 비서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비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본질로 돌아가야 되나?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고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슈퍼 AI를 만드는 초초초 슈퍼 개발자조차 AI한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넉다운 같은 상황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 그리고 저처럼 두려움을 느낄 거라는 거. 전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